네, 안녕하세요. 원래초등학교 독서능술 수업 수강생 여러분. 네, 지난 1강에 이어서요. 이번 시간에는 34번부터 그리고 67번까지 함께 올바른 맞춤법을 어떻게 구사해야 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을 못 해줬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 선생님이 머리를 짧게 잘랐죠? 이발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화면을 보면서 조금 놀라거나 할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모자 쓰고 수업하는 점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34번부터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우리 친구들 필기가 필요한 부분은요. 선생님이 나눠준 그 독후활동지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물레초등학교 독서능술 초등학생이 잘 들리는 맞춤법 34번부터 67번까지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4번 희한한 그리고 희한함이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희한한이죠. 왜냐하면 희한은요 한자 말입니다. 드물 드물 한자를 써서 희한으로 바르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희한한 사실 하나는 졸업식 때 누구도 양섭이에게 꽃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한자말 희한. 네, 굳이 그럴 필요 있니? 그냥 우체국에 택배로 붙이면 되잖아. 발음이 똑같아서 우리 친구들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네, 디귿 받침 그리고 붙이면 받침이 없는 붙이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요. 구 아래 디귿 받침을 적어서 표기할 때는 저렇게 구지로 바르게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붙이면 그리고 부 아래 티읕 받침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초중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떨어져 있는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지봉투 그리고 우표는 서로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대상을 어떤 것을 이용해 붙일 때는요. 이 붙이다를 씁니다. 반면에 편지나 우편, 택배 등을 우체국을 통해서 다른 곳에 보낼 때는 이렇게 붙이다를 씁니다. 은행에 이렇게 돈을 넣어서 다른 사람에게 붙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내는 의미에서 붙이다를 씁니다. 잘 기억하세요. 36번 안 되나요? 그대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네. 선생님이 채점할 때 확인을 해봤는데 정답 맞게 쓴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정답은 안 되나요? 그리고 안 돼요. 이 되는요. 이 되는 되어가 줄어든 말입니다. 따라서 안 되나요? 안 돼요로 바르게 적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안 되나요? I자를 쓰면요. 안 되어나요가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읽어봐도 굉장히 어색하죠. 안 되어나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돼요는 항상 이렇게 안 돼요로 적거나 아니면 줄어든 말을 느려 써서 안 되어요로 이렇게 바르게 적어야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해주면 안 돼요가 아니고 안 되라고 할 때, 안 되라고 할 때는 이 I자를 살려서 안 되라고 적어야 됩니다.
꼭 이 두 가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된 게 편의점 하나 없다니? 네,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두지 않았습니다. 도대체는 아이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어떻게, 지난 시간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어떻게는 어떻게 해가 줄어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어떻게 해 된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된 게 자연스럽게 히읗 받침을 넣은 그 낱말을 써서 어떻게 된 게 편의점 하나 없다니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연우는 받아쓰기에서 30점을 받았습니다. 받아쓰기 그리고 받았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처럼 초등학교에 다닐 때 받아쓰기를 실제로 30점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30점을 받아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엄마한테 혼날까 어머니한테 혼날까 봐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 밖에서 집 밖에서 기웃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30점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시간 잘 공부해야 됩니다. 받아쓰기 받았습니다.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적어주면 안 됩니다. 받아쓰기 받았습니다. 디귿 받침 살려서 각 나라마다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 틀리다, 다르다. 뭐가 맞나요? 네, 각 나라마다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 다르다. 이 낱말 역시 초중고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정말 많이 틀리는, 정말 잘 못 구사하는 그 단어입니다. 어떤 셈, 그러니까 하나, 둘, 그 셈이나 사실, 정답 등이 잘못되거나 어긋났을 때는요, 이 틀리다를 씁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도 틀리다를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예문 적어놨는데요. 읽어볼게요. 나는 네 생각과 달라. 이렇게 서로 뭔가 다를 때는 당연히 달라. 하지만 어떡하면 좋니? 그 일은 이제 틀렸어.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잘 안 될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영우는 그 쉬운 문제를 틀렸다. 앞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셈이나 사실, 정답,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틀렸다를 적어줘야 됩니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을 때는 다르다. 나는 네 생각과 달라. 나와 너, 이 비교 대상이 서로 같지 않을 때 달라. 강현우 선생님과 누가 있나요? 네, 교장 선생님. 강현우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의 성별은 서로 다르다, 달라. 이렇게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을 때는 다르다를 씁니다. 40번입니다. 그래, 골키퍼는 내가 할게. 1강에서 할게로 읽되 할게로 바르게 적어야 된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했었죠. 네 어머니, 그럼 내일 모레 봬요. 정답 뭔가요? 우리 친구들 잘 풀었나요? 네, 모레 그리고 뵈입니다. 모레는 어이. 모레로 바르게 적어야 되고요. 이 뵈는요, 이 뵈어가 줄어든 말, 뵈어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뵈요 아니면 이 뵈어를 풀어써서 배워요로 바르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배우가 어려우면요. 이렇게 배어로 풀어서 써보면 쉽게 낱말을 잘 쓸 수 있어요.
전시회에서 유명 조각가의 조각품을 함부로 건들인 사람들이 줄줄이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됐다는 말은 체포됐다, 체포돼서 경찰서로 이송됐다라는 말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건드린이에요. 어, 손으로 만지거나 무엇으로 댈 때요, 상대를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을 나쁘게 할 때 쓰는 낱말은 건드리다입니다. 이 건들은요, 건들을 쓸 때는 이때밖에 없어요. 건들건들하다라는 낱말을 쓸 때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가볍고 부드럽게 살랑거릴 때, 사람이 건드러진 태도로 되바라지게 행동할 때, 건드러진 태도, 되바라진 행동이라고 하면 이제 잘못된 나쁜 행동을 할 때,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건들건들하다고 합니다. 야, 너 그렇게 건들건들하지 마. 너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이렇게 예문 선생님이 읽어봤는데 이렇게 건들건들, 안 좋은 태도를 보일 때 건들건들하다를 씁니다. 그리고 일이 없거나 착실하지 않아서 빈둥빈둥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저 사람 너무 건들건들하지 않아? 이때 건들건들을 씁니다. 항상 어떤 것을 무엇으로 손이나 만지는 것으로 댈 때, 그때는 건드리다.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역시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는 강현우 선생님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수정이는 밥을 먹고 난 뒤 바로 설거지하는 버릇이 몸에 뱄다. 정답은요, 설거지 그리고 뱉다 아이입니다. 설거지로 바르게 적어야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설거지로 적는 어른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소리 나는 대로 설거지라고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이 어떤 것에 스며들었을 때 또는 버릇이나 습관이 되어서 익숙해진 상태를 표현할 때 냄새가 어떤 것에 스며들었을 때 쓰는 낱말은 이 배다입니다. 예문에서와 같이 수정이는 밥을 먹고 난 뒤 바로 설거지하는 버릇, 습관이 몸에 뱄다. 이때는 반드시 이 I, 뱄다를 써줘야 됩니다. 고기 냄새가 옷에 뱄다. 풀이 벽지에 잘 뱄다. 그리고 이 뱉다 있죠? 어이자 쓰는 뱉다는요, 날이 있는 칼 따위로 날카로운 칼이나 아니면 연장으로 도구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를 때 쓰는 낱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군인은 조선검으로 나무를 베었다. 이렇게 끊거나 자르거나 가를 때 이때는 뱉다를 씁니다. 윤석이는 무난하게 한국대학교에 합격했다. 정답 뭔가요? 정답은 무난하게입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을 때, 성격 등이 까다롭지 않고 무던할 때, 평범할 때 쓰는 낱말은요, 무난하다입니다. 그 친구 진짜 성격 무난해. 그 선생님 성격 정말 무난하시더라. 이렇게 쓰는 낱말입니다. 이 무난이라는 문안은 우더른의 편안과 안녕을 물을 때 무난 인사드리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르신들이 무난 인사드리거라 하면은 방을 열고 들어가서 우더른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지난밤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안녕을 물을 때 쓰는 낱말은 무난입니다. 새학년 선생님을 만나 느낀 설렘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설렘이겠죠.
설레임. 우리 친구들 아이스크림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설레임은요. 설렘으로 바르게 적어줘야 돼요. 물론 이제 과자나 아이스크림, 상표 그런 것에 쓸 때는 꼭 맞춤법을 올바르게 적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나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재미있게 설레임으로 늘렸었는데 우리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말을 할 때는 설렘으로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46번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 알사탕은 내 거, 내 거란 말이야. 정답은 내 거입니다. 마음껏, 양껏, 정도껏과 달리 나의 것, 즉 어떤 사물을 소유했을 때, 어떤 사물을 갖게 됐을 때 쓰는 낱말은 내 것, 내 것입니다. 것은요, 이 것, 이 낱말은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면, 우유는 영이 것입니다. 우유는 영이 게 아닙니다. 영이 우유인 걸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것은 많은 모양으로 변화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것, 개, 걸, 이 낱말들은 문장 안에서요, 스스로 어떤 뜻, 의미를 갖지 못하는 낱말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앞에 있는 영이, 우유, 이 낱말들을 꾸며주는 의존 명사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항상 이렇게 띄어서 적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선생님, 내 거 이거 띄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내 그리고 거는요 서로 다른 낱말이지만 서로 붙여 쓸 수 있다는 맞춤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내 거라고 붙여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 맞춤법은요 대부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처럼 잘 지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원칙이 있으나 허용함을 예외로 한다. 이 말은요. 원칙은 있으되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허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 거는 붙여 쓰는 겁니다. 창수는 날카로운 칼로 필요 없는 줄을 끊었다. 실, 줄, 끈 등을 잘라 따로 떨어지게 할 때 쓰는 낱말은 끈타입니다. 그 외에 관계를 끊다, 하던 일을 하지 않거나 멈추게 할 때도 끈타를 씁니다. 어이, 일이 너무 힘드네. 좀 끊고 하세. 이렇게 하던 일을 하지 않거나 멈추게 할 때 끈타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집에 가기 싫어요. 네, 싫어요는 겹받침 리을 히읗 싫어요로 적습니다. 지점토 놀이의 실증을 느낀 성난이는 아버지에게 슬라임을 사달라고 졸랐다. 정답은 실증입니다. 실행 생각이나 느낌, 반응 등을 나타낼 때 쓰는 낱말의 올바른 표기는 실증입니다. 이 낱말이 기억하기 어렵다면요. 싫다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싫다. 그 실자가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실로 왔고요. 증은 증세 증자를 써서 어떤 양상을 보일 때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그 증을 쓰기 때문에 실증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겨울을 맞이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당에 앉아 김치를 담갔다. 우리 친구들 잠궜다 기억하나요? 정답은 담갔다입니다.
액체 속에 어떤 것을 넣을 때 김치나 술, 장, 젓갈 등을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넣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둘 때는요, 담그다를 담그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인삼을 사와서 술을 술에다가 인삼을 담갔다. 이렇게 술, 장, 젓갈 등을 만드는 재료를 이제 버무리거나 부을 때 그때는 이렇게 담그다를 씁니다. 우리 남매의 소원이 적힌 편지를 아버지께서 끈으로 엮어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아 주셨어요. 발음은 똑같죠? 정답은 매달아입니다. 끈이나 줄 같은 것을 엇갈리게 해서요. 잡아당겨 풀어지지 않게 마디를 만들 때 쓰는 낱말은 매다입니다. 그 반면에 어깨에 어떤 물체를 걸치거나 올려놓을 때 쓰는 낱말은 매다입니다. 예를 들면 가방을 어깨에 둘러맸다. 이때는 반드시 어이자를 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예문에서처럼 우리 남매의 소원이 적힌 편지를 아버지께서 끈으로 엮어 풀어지지 않게 마디를 만들었죠. 끈으로 엮어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아 주셨다. 이렇게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52번 정산이는 돌을 밟고 넓어져 선생님 발음을 잘못했네요. 정산이는 돌을 밟고 넓어져 손등을 8번을 꿰맸다. 정답은 꿰맸다. 아이입니다. 아까 51번에서 본 것 같이 같은 맥락입니다.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얽어맬 때 풀어지지 않게 할 때 쓰는 낱말은 꿰매다입니다. 고즈넉한 경복궁은 소담한 돌담으로 둘러 쌓여 있다. 발음이 같네요. 정답 뭔가요? 네, 쌓여입니다. 받침이 없는 이 쌓여예요. 물건을요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씌워서 가리거나 둘러 말 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게 할 때, 어떤 물체의 주위를 가릴 때, 막을 때 쓰는 낱말은요 싸다입니다. 돌담이 경복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복궁 안을 가리고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여를 쓰고요. 반면에 싸여는요 여러 개의 물건을 겹겹이 포개서 얹어 놓을 때 쓰는 낱말입니다. 예문을 하나 더 읽어보면 밀가루 포대를 층층이 쌓다. 그렇죠? 밀가루 포대가 하나 있으면 그 위에 2개, 3개, 4포, 5포, 6포 이렇게 겹겹이 포개어서 층층이 쌓을 때는 히읗 받침을 써서 쌓다를 씁니다. 54번 아빠 나 귓밥 좀 파줘. 아빠 나 귀지 좀 파줘. 정답은 귀지입니다. 귓구멍 속에 낀 때를 의미하는 낱말은요 귀지입니다. 이 귓밥과 이 귓불이라는 낱말은요 귓바퀴 아래 붙은 살, 우리 친구들 귀를 만져보면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그 살을 귓밥, 귓불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설명을 추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귓불을 귓볼이라고 쓰는 친구들, 어르신들이 많아요. 선생님 왜 자꾸 그렇게 귓불을 잡아당기세요? 이렇게 쓸 때 귓볼이 아니라 귓불로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55번 갑작스럽게 닫힌 회전문 안에 몇몇 사람이 갇혔다. 정답은 닫힌 그리고 갇혔답니다. 56번
맛을 보니까 분명 이 제품에는 블루베리가 들어가는 게 맞아. 당연히 이 지읒 받침을 받침으로 해서 적어줘야겠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들어간 게, 들어간 것이, 들어간 걸 이렇게 띄어서 적어줬습니다. 정답은 맞아입니다. 57번. 어머니와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그 사진은 오랜 시간 속에 빛이 발했습니다. 발했습니다. 1강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죠. 정답은 발했습니다입니다. 볕이나 습기를 받아 어떤 물체의 색이 변했을 때 쓰는 낱말 발에다입니다. 발에서, 발했어, 발에 등으로 바꾸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발에다와 발하다, 바램, 그리고 바람 명확하게 뜻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58번. 반드시 저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것입니다. 이 문제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정답은 받침이 없는 반드시예요. 틀림없이 꼭을 의미하는 낱말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올해에는 에베레스트산에 등반할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제가 반드시 올백을 맞을 겁니다. 그 반면에 이 반드시, 시옷 받침이 있는 반드시는요, 물체나 생각 등을 비뚤어지거나 기울게 하지 않고 곧고 바르게 할 때 쓰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강현우, 너 자세 반드시 해. 이렇게 할 때 비뚤어진 자세나 기울어진 어떤 사람이나 생각이나 물체나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때 반드시를 씁니다.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조각난 유리파편을 붙여 종이상자에 포장해 택배를 붙였다. 지난 시간 1강 수업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죠. 떨어져 있는 대상, 유리파편이라고 하면 조각난 유리들, 유리 알갱이들을 당연히 서로 붙이는 것이니까 이 붙여. 종이상자에 포장해 택배를 우체국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받침이 없는 붙였다. 그래서 정답은 티읕 받침 그리고 붙였다. 60번.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때 한반도에서 가장 널리 사용한 토기입니다. 네, 시옷 받침을 쓴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61번. 어허 주모, 그 맵고 뜨거운 것을 시켜 먹느라 아주 혼쭐이 다 났네. 자, 이때는 당연히 시켜. 왜냐하면 식다라는 말을 식혀로 이렇게 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시켜. 그리고 아주 혼쭐이 다 났네. 이 낱말은 소리 나는 대로 혼쭐이라고 적어줘야 올바른 표기입니다. 더운 기가 없어졌을 때 쓰는 낱말은 이 식다. 아까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시켜, 시켜서 시키고 등으로 바꾸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몹시 꾸짖거나 벌을 줄 때 쓰는 낱말의 올바른 표기는요. 네, 소리 나는 대로 혼쭐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6문제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67번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동이를 업고 가느라 그만 물을 바닥에 업고 말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맞췄나요? 정답은 첫 번째 업고 가느라 그리고 첫 번째 업고 피읍 받침이 들어가서 업고 사람, 동물,
그 밖의 것들을 등에 대고 손으로 붙잡거나 아니면 무엇으로 동여매어 붙어있게 할 때 쓰는 낱말은 없다입니다. 친구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친구를 업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렇게 엉덩이에 이렇게 손으로 붙잡거나 무엇으로 동여매서 붙어있게 할 때 쓸 때는 없다입니다. 이 업고는요, 컵, 그릇 등을 부주의로 넘어뜨려, 이 부주의라는 낱말은 주의하지 않고 넘어뜨려 속에 든 것이 쏟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이 없다를 써주고요. 없다 역시 없고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63번 저의 꿈은 산 아래 작은 집을 짓고 고양이, 강아지들과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정답은 짓고 시옷받침입니다. 재료를 들여서 담이나 옷, 집 등을 지을 때 쓰는 낱말은 이렇게 시옷받침이 들어간 짓다를 씁니다. 글쓰기 할 때 역시 글을 짓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글짓기라는 낱말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역시 이 짓, 시옷받침이 들어간 짓을 사용해 줍니다. 반면에 이 짓고 지읒받침은요. 개가 목청으로 소리를 낼 때 쓰는 낱말입니다. 강아지가 멍멍 짖었다. 그 어둠 속에서 개의 짖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이때 지읒받침을 넣어서 씁니다. 64번 아기바람은 나뭇가지에서 소울소울 그리고 아기바람은 나무가지에서 소울소울 정답은 나뭇가지입니다. 이 나뭇가지는요 뒤에 있는 가를 발음해 볼게요. 나뭇가지 이렇게 된소리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3개 나요. 나뭇가지 이때는 시옷 받침을 넣어서 적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된소리가 남에도 이 시옷 받침이 안 들어가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가 나는 대가로 15,000원을 받았다 할 때 그 대가는요 된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옷 받침이 안 들어가는 낱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개수라는 낱말입니다. 개수라는 낱말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뭔가를 셀 때 쓰는 낱말이죠. 그 연필의 개수는 12개다 할 때 쓰는 낱말인데 마찬가지로 시옷 받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낱말은 선생님이 잘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예인물로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번 영현이의 뻔한 인사말로 시작한 후보 연설은 강당에 앉아있는 학생 모두를 지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답은 인사말 그리고 앉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니은, 짓, 겹받침, 앉아는 함께 공부했었고요. 이 인사말을 잘못 발음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인사말이라고 발음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인사말입니다. 영현이의 뻔한 인사말로 시작한 후보 연설은 이렇게 인사말로 읽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낱말이 더 있는데요. 머릿말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머리말이라고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쓸 때도 마찬가지로 머리말, 인사말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66번 자 여기도 볼게요. 선짓국, 북엇국, 순댓국 어떤가요? 이 국자가 꼭으로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다 시옷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5,000원, 5,000원, 12,000원, 12,000원
8,000원, 8,000원 되어 있는데 차이는 이 원자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입니다. 이 원자는요 스스로 뜻을 갖지 못하지만 이 5천자를 꾸며주면서 의지하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낱말이기 때문에 원자는 반드시 반말과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이모 떡볶이 3,000원어치만 더 주세요. 또는 이 장난감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어치나 짜리는요 이 원자랑 성격이 다른 낱말이라서 앞에 말과 붙여 써야 됩니다. 3,000원 어치 주세요 하면 원 어치 이렇게 이어서 붙여 적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장난감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띄어 적지 않고 얼마짜리 붙여서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67번. 뱃속 장기에 들러붙어 있던 암세포는 결국 그의 몸전체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어떤가요? 채점할 때 선생님이 잠깐 둘러봤었는데 정답을 맞게 체크한 학생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답은 이 배속입니다. 배 그리고 끼고 속입니다. 배 안쪽을 나타내는 낱말은 배, 끼, 띄고 속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 배속은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보게 그 영상 좀 2배속, 3배속, 4배속으로 좀 돌려봐. 그런 뜻도 갖고 있고요. 배속됐다. 어딘가에 속할 때 배속됐다라는 말을 쓸 때도 이렇게 한 낱말 덩어리로 배속을 씁니다. 하지만 이 뱃속이라는 낱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어른들은 다 이렇게 뱃속으로 적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뱃속은 마음을 낮잡아 부를 때 쓰는 낱말입니다. 예문을 보면 야, 그 뱃속이 어디 가겠냐? 이렇게 비아냥될 때나 아니면 빈정될 때, 낮잡아 부를 때 이때 뱃속을 씁니다. 네,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1번부터 67번까지 1강, 2강 통해서 67개의 낱말 조금 더 추가된 부분도 있죠.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말 낱말은요. 어떤 낱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그렇고 한자도 그리고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는 이렇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네,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복습을 통해서 굳이 따로 필기해둔 것을 펼쳐보지 않아도 스스로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34번부터 67번까지 2강 강의했습니다. 친구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